최근에 쇼미더머니 새로운 시즌이 시작했죠. 이제 저도 이제 쇼미2를 군대에서 처음 보고 그 이후로 이제 쇼미를 종종 보는 시청자이자 힙합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잠깐 이제 제 얘기를 해보면 20대 초반에는 이제 저는 춤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힙합 음악을 많이 들었고, 힙합 클럽이나 뭐 힙합 파티 이런 데 많이 놀러도 다녔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흑인 분들이 많이 가는 힙합 클럽에 놀러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저는 그 친구들이 노는 걸 보고 진짜 충격적으로 멋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좀 본토 힙합에 더 관심이 갔고, 본토 힙합 아티스트들이나 힙합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거기서는 어떻게 힙합 문화를 소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이제 20대 중후반에는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서 좀 사운드 클라우드에 곡 작업도 몇 개 해서 내보고, 지금은 곡은 한 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이제 그렇게 꾸준히 힙합을 좋아하는 힙합 팬이자 쇼미를 즐겨보는 시청자인데,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쇼미의 가장 큰 장점은 모든 분들이 다 느끼시겠지만 어떤 국내 힙합 씬의 파이를 키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죠. 더 많은 사람들이 힙합 음악을 듣게 했고, 계속 화제성을 유지하면서 기업이 이제 힙합 문화에 투자를 많이 하게 했고, 저는 팬이지만 어쨌든 제가 좋아하는 문화에 돈이 많이 돈다는 거는 좀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네, 오늘은 좀 아쉬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은 이제 TV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되는 부분이 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폭력적이거나 좀 과격하고 선정적인 가사는 검열이 되죠. 그리고 본토에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좀 흔한 주제인데, 뭐 정치 얘기나 사회 문제, 뭐 특정 인물, 브랜드 이름, 조금이라도 민감한 주제의 가사는 전부 다 검열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쇼미로 유명해진 래퍼 분을 그 경연에 참가했을 때 옆에서 본 경험이 있는데, 프로듀서 분에게 전화가 와요. 이제 작가가 가사 너무 세다고 수정을 원하고 있다. 너가 좀 수정을 해줘야겠다. 실제로 이제 그 래퍼분이 가사를 수정을 했고요. 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이게 굉장히 큰 제안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이제 힙합 문화 안에서 특히 좀 표현의 자유를 억압받는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고, 좀 다른 경우지만 우리가 좀 살다가 진짜 좀 힘들다라는 말보다 이게 뭐 좆같다라는 그런 욕설이 더 어울리는 좀 구질구질한 그런 상황들도 겪잖아요. 그런 거를 표현하지 못한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땐 좀 아쉬운 부분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미 그 장르 팬들, 힙합 팬들이 그 폭력적이고 좀 선정적이고 이런 과격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충분히 익숙하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되게 어린 친구들도 쉽게 외국 음악을 접할 수 있고, 가사도 이제 번역된 내용을 볼 수 있고 보면서 또 즐기고 있고 하거든요. 빅쇼트 같은 데서 이제 외국 힙합 문화에 대해서 다뤄주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 베이비 셀렉트라는 계정이 있는데, 본토랑 비슷한 정도, 비슷한 온도의 유머 코드를 가지고 힙합 관련된 내용을 이제 포스팅하는 계정인데, 처음에는 사람들의 관심도가 적었거든요. 근데 점점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한국 힙합 팬분들도 어떤 이런 좀 폭력적이고 과격하고 선정성 있는 부분에 이제 좀 많이 익숙해졌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제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려의 시선은 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모님이라도 제 아이가 어린데 10대인데 뭔가 이런 나 어제 약에 쩔었어, 어제 여자랑 잤어, 총을 쐈어, 이런 가사들을 보고 있으면은 좀 속상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근데 그렇더라도 저는 좀 더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실제로 나쁜 일, 범죄로 일어나는 것보다 우리가 좀 예술로 표현하고 예술로 받아들이면서
해소되는 부분도 있고 좀 예방되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저는 표현의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을 하지 못하는 거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조금은 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좀 과격한 걸 좋아하는 힙합의 이런 과격한 부분들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주로 이제 굉장히 트렌디한 힙합 음악을 많이 듣는 것 같거든요. 근데 작년 기준으로 작년에 이제 팝스모크라는 아티스트가 드릴 앨범을 내고 굉장히 드릴에 열광하고 있었어요. 그 장르 팬들은 잠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드릴 음악과 그 드릴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 그리고 이제 작년 시즌 쇼미 아티스트들과 쇼미로 나왔던 음원들, 그러니까 누가 좋냐의 문제는 당연히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분명히 이질감이 있잖아요. 저는 이런 이질감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좋아하는 장르 팬들은 쇼미를 보고 당연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적겠죠. 저는 이 갭이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하고 조금은 줄어들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쇼미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고, 그냥 팬으로서 뭔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면 이제 저랑 같이 힙합 문화를 소비하는 이제 한국의 힙합 팬분들에게 바라는 점은 이제 좀 LP 바이닐 문화에서 이제 디깅하는 찾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스스로가 주체가 돼서 좋은 음악, 좀 멋있는 아티스트를 좀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고, 그게 소비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쇼미에 나가지 않고 좀 언더그라운드 정신이 강한 그런 아티스트 분들에게도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또 그런 좀 쇼미에 나가지 않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제 좀 활동을 하는 언더그라운드 정신이 강한 그런 아티스트 분들에게 조언이라기보다는 좀 고객 피드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힙합 아티스트는 무조건 존나 멋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도 멋있고 패션도 멋있고, 그러니까 비주얼도 멋있고 태도도 멋있고 철학도 멋있고,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숨 쉬는 것도 멋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냥 진짜 좀 존나 쿨해지고 뭐 트렌디한 옷을 입고 이게 아니고 본인의 것을 살려서 적어도 팬들이 봤을 때는 멋있다고 느낄 정도로 이제 포장을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그 방법은 이제 각자가 고민해야 될 문제지만 어쨌든 결론은 좀 추상적이지만 멋있어졌으면 좋겠어요. 힙합 장르 안에서 멋있어서 잘 팔리는 것만큼 설득력 있는 이유는 없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제 쇼미 이번 시즌에서 신스라는 여성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응원하고 쇼미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고, 쇼미 말고 이제 좀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시는 아티스트 분들도 제가 응원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인사드릴게요.